이게 생산자 물가잖아요, 그죠?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올려놓고 최근에 보니까 슈링플레이션인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반영하냐면 양을 줄여버린 거죠. 예. 그래서 홈런볼 안에 20개 들어가다가 15개 들어간다든지 가격은 못 올리니까 이런 부분이 PPI와 CPI와 그다음에 주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제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그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 샤워실의 바보라고 정부는 이렇게 이제 너무 뜨거워진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찬물을 계속 틀고 있는 거예요. 자, 차이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6월 1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보니까 시간에서 어제 오라클이었었죠. 예. 네,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어서 내심 그래도 약간 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스닥 뭐 소폭 올랐고 예. S&P 약보 다우도 0.5%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동안에 빠진 거에 비하면 좀 너무 미미한 반등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FOMC 회의가 이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요. 예. 일단 뭐 지난번만 하더라도 50bp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75bp 올릴 거다라고 하는 게 확률상 뭐 페드와치에서 지금 97%까지 예. 급등을 해서 이번에 진짜 75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그거를 이제 보고 어떻게 액션을 하겠다 이런 투자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분위기 예. 좀 한번 전해주시죠. 어제 사실 그 장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 1% 내외씩 그 3대 지수가 올랐는데 어제 발표된 주요 지수 중에서 물가 관련 지표가 또 있었는데 네. 지난번에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번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수가 이 뭐 지표가 막 그 시장 컨센이나 전월 대비로 해서 크게 뭐 그 세게 나온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감을 갖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밤 또 내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되는 FOMC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75bp 인상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금리도 어제 10년물하고 2년물이 각각 10bp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서 약간 중요도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은 게 생산자들이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 그 리테일 쪽에서 가격 전가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또 얼마나 가격을 높여서 공급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방향성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5월 그 PPI를 보면은 MOM으로 0.8%가 올랐고요. 컨센서스 0.8%였고 전월이 0.4%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은데 그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상품하고 서비스 중에서 상품인데요. 상품이 1.4% MOM으로 올랐고 서비스가 0.4%입니다. 이 상품에서도 에너지 부문이 5%가 MOM으로 올랐고요. 다들 뭐 아시다시피 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부분이 상품 부문 PPI에 기여를 하면서 그것이 전체 PPI에 상승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이템별로 좀 특이하게 봤던 것이 식료품 쪽에서는 거의 그 MOM으로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좀씩 올랐는데 이게 좀 잘 감은 안 오는데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가격이 각각 MOM으로 7.6%, 9.5% 이렇게 빠진 거로 돼 있습니다. 예, 전달 대비해서 7.6%, 9.5% 빠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뭐 그렇게 막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예. 그냥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예. 그래서 사실 에너지 부분하고 식품 부분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5~6% 내외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소고기 부분이니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그냥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에서는 운송비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송하고 보관 비용 통틀어서 물류비가 한 2.9%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코어 PPI가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 부분을 제외한 PPI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아까 그 전체 PPI가 0.8%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에너지 부분하고 식품 부분을 제외하면 0.5%로 확 빠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서 그 물가가 잡히면 전체 PPI도 잡힐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은 좀 미화했던 사우디 방문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세 철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MOM으로 봤는데 YOY로는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10.8%인데 결국 MOM이 쌓여서 YOY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MOM이 0.8%인데 거기에 11을 곱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 수준으로 가면은 YOY로 또 두 자릿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네. 미국에서는 특히 MOM 숫자에 더 민감한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고무적인 거는 지난달에 그 4월달에 YOY로 10.9%가 나왔었고요. 네. 이번에는 10.8%가 나왔습니다. 컨센도 한 10.9% 예상을 했었는데 미미하지만 컨센보다는 좀 덜 나왔고요. 이 부분도 보면은 상품 쪽에서 16.6%, 특히 상품 중에서도 에너지가 YOY로 45.3%가 올라서 급격히 그 에너지 부분이 전체 PPI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료품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데 13% 정도 YOY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어 PPI를 보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YOY는 10.8%인데 에너지 부분하고 식료품 부분을 제외하니까 8.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낮은 수치라고는 볼 수는 없겠는데 컨센서스 8.6%, 전원 8.6% 해서 코어 PPI는 조금 전월 대비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CPI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어 쪽에서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 부분을 뺀 부분에서는 약간 둔화되거나 더 이상 상승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체 PPI나 CPI에서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PPI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뭐 10.8% 이러니까 지난번 CPI가 8.6%가 예, 나왔죠.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제 높은 수치라서 예, 좀 뭐 겁이 덜컥 나긴 한데 컨센하고 비교해 보면 컨센이 10.9%였는데 10.8% 나오고 예, MOM도 뭐 컨센이 0.8%였는데 0.8 그대로 나오고 예, 그래서 약간 컨센 대비해서는 뭐 예측한 대로 나왔다. 예, CPI만큼 이렇게 다시 높게 나와 이런 충격은 좀 없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PPI 쪽에서 PPI가 사실 CPI를 약간 선행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급단에서 그 가격을 세게 공급을 하면은 리테일 쪽에서 거의 마진을 얹어서 파는 구조인데 가격 전가는 소비자한테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이 먼저 슬로우 다운 하게 되면은 CPI도 꺾이게 되는데 이런 추세가 좀 계속 나오게 되면은 CPI 뭐 PC 물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유가를 뭐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그냥 가격상으로는 120불을 뭐 쉽게 돌파하거나 뭐 이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어제도 보면은 118불 정도 기록을 2% 빠졌었거든요. 네. 기록을 하면서 이쪽에서 좀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 않거나 좀 더 빠지고 이러면은 그 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감을 갖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PPI랑 이제 CPI는 우리는 이제 좀 익숙하지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CPI도 있었고 아까 그 PC 예, 그렇죠. PC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마지막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 이 PPI예요. 왜냐하면 PPI가 중국의 이제 PPI랑 뭐 전 세계 PPI랑 어차피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근데 PPI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때 56개월인가 연속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났을 때 그때 중후장대 산업이 전부 다 뭐 되게 안 좋았었고요. PPI 마이너스 구간에서 뭐 중국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중후장대 중에서 뭐 조선 등등 물론 에너지 가격이 그때 14년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년 초까지 유가가 100불 넘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년 제 기억으로는 12년부터 PPI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데 그때 차화정 장세에서 화학 정유에 이제 암흑기가 시작되고 그러고 나서 조선의 빅베스가 나왔던 것도 13, 14, 15년도 그러면서 너무 이제 뭐 힘들었었어요. 그때 인프라 관련된 사이클로 해서 2003년부터 2008년 초까지 굉장히 이제 인프라 관련 중후장대 기업들이 좋았다가 박살나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PPI를 보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2016년 하반기부터 PPI가 플러스 돌아서면서 2017년, 18년 초까지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PPI가 지금처럼 이렇게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박살나는 그런 경우도 참 좀 드문데 어쨌든 제가 이 PPI 보면서 이제 좀 머릿속으로 이제 전략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생산자 물가잖아요. 그죠?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올려놓고 최근에 보니까 슈링플레이션인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반영하냐면 양을 줄여버린 거죠. 예. 그래서 홈런볼 안에 20개 들어가다가 15개 들어간다든지 가격은 못 올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는데 그게 이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가격을 올리든 물량을 줄이든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 이미 가격은 다 올려놨으니까 이런 PPI가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때 방금 제가 12년부터라 했잖아요. 12년부터 15년까지 음식료가 날아가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의 음식료 부분을 먹기 시작하는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까지 생기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료의 PER이 18배, 뭐 19배까지 그 성장주에 부여하는 멀티플을 적용했던 것도 그때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PPI랑 CPI가 이렇게 올라가고 제품의 가격이 인상이 되고 거기에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2012, 13, 14, 15년도에는 그러면 PPI는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나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리스 사태가 피그스 국가로 확산되면서 2012, 13년도가 그리스 국채 막 23% 금리 올라가고 그럴 때예요. 그 큰 소비의 축인 유럽이 경제 위기를 겪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PPI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에서 소비의 한 20%를 차지하는 쪽이 확 죽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가도 빠지고 PPI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빠지면서 그 원료를 받아서 소비자한테 파는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PPI를 보시면서 조금 따분하게 이제 PPI 뭐 10.8 뭐 전월 대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차트도 좀 있네요 보니까. 예, 차트 있는데 약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상품 및 서비스 물가 MOM 추이하고 YOY 추이 이쪽 보시면요. 옆에는 그 전체 PPI의 MOM하고 YOY 증가율 추이고요. 파이널 디맨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 파이널 디맨드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상품의 파이널 디맨드, 서비스의 파이널 디맨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PPI를 구분을 할 때 중간재 이를테면은 많죠, 예, 중간재 많죠. 뭐 이를테면은 CJ 제일제당이 쌀로 햇반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쌀을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간재인 거죠. 그리고 쌀로 햇반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소매점에 넘기잖아요. 그게 이제 파이널 굿인 거죠. 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파이널 굿스가 그 햇반에 해당하는 최종재에 해당하는 가격의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이제 그 추인데 까만 선이 그 상품하고 서비스를 합친 거고요. 그리고 그 파란 선이 상품 그리고 보라색이 서비스인데 그 MOM으로 보면은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YOY 쪽으로 보면은 서비스 쪽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고 그 상품 쪽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품 쪽은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스 릴리스 보도 자료에 보시면은 그 파이널 굿스에 대한 상품 가격 증가율도 있고요. 인터미디어리 그러니까 중간재나 원재료에 대한 가격 증가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원재료단에서 중간재 만들고 중간재에서 최종 소비재를 만들 때 계속 가격이 얹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증가율을 보면은 실제로 중간재에 있는 기업들하고 최종단 그 리테일에 있는 그 기업들이 얼마나 가격 전가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어렴풋이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다음 달 13일에서 16일 이게 확정된 겁니까? 사우디 방문하는 거? 예, 이거 그러니까 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대변인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안보 차원에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방문하고 요르단 요런 조그만 나라도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확정이 됩니다. 일단 뭐 사우디 방문하는 게 빈살만 만나가지고 이제 좀 증산 좀 해달라 하고 일단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관세 인하 낮추겠다고 하고 그리고 사우디 찾아가가지고 이제 좀 다시 친하게 한번 지내보자 하면서 좀 증산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 물가를 낮추는 그런 데다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샤워실의 바보라고 정부는 이렇게 이제 너무 뜨거워진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찬물을 계속 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틀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샤워실의 바보들은 아니 찬물을 이렇게 돌렸는데 왜 계속 안 나오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막 더 틀고 그러다가 물이 너무 차가워지면 또 뜨거운 걸로 바꾸고 그런 모습을 이제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정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PI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가 날아가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희 체슬리 투자자문이 앞으로 지향하는 그 방향이 제가 퀀터 베이스로 할 거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PPI와 CPI와 그 다음에 주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제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그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최일호 상무가 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 미국 시장 그리고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나 마이크로한 지표까지 제일 잘 알려주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